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네이버 SEO를 지켜서 상품을 업로드해서 올렸는데 매출이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SEO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때 판매를 만들어내는 비법 3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SEO를 맞추는 거는 정말 시작일 뿐이고, 이것을 만들어내야 네이버에서도 상위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판매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네이버의 SEO를 지켜서 상품 올렸을 때, 그리고 판매를 전략적으로 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네이버의 SEO에 맞게 상품도 올려서 상위 노출을 시켰다라는 기준으로 갔을 때 SEO가 단순히 판매를 만들어주는 무슨 치트키 같은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SEO에 관련된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SEO는 누구나 다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판매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SEO에 전념해서 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켜 보겠어 라고 하는 이 전략보다는 판매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4가지의 기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SEO만 지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네이버의 진짜 기준은 판매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판매 데이터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판매를 만들어내는 핵심 전략, 여기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의 성공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EO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키워드 맞추고 제목 최적화하고 상품 설명에 핵심 단어 넣고 등등등등 여러가지 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왜냐면 이 SEO만 지킨다고 해서 판매라는 게 절대 보장되지 않아요.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된 상품,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첫 번째 상품이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얘를 기본적으로는 클릭이라는 걸 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클릭을 했는데 상세 페이지에 바로 이탈한다 라고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네이버에서 진짜로 상위에 올려주는 상품이 뭘까라고 하면 결국은 이 판매에 해당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EO는 너무 당연하게 지키고 계시는 검색 노출의 시작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클릭이 일어나지 않고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제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단으로 상품이 내려가서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릭과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 알고리즘, 네이버 랭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이버 SEO 등등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이버는 단순히 SEO만 보는 게 아니에요. SEO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용자의 실제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사용자 반응을 본다. 이번에 네이버에서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초개인 맞춤형 쇼핑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집어 넣었는지 아니면 상품 찜을 했는지, 이런 것들 반응에 따라서 검색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알고 계시는 플러스 스토어잖아요. 제가 조만간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결국 원하는 거는 판매 데이터잖아요. 판매 데이터. 이 판매 데이터가 쌓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클릭률이라는 걸 받으실 거고요, 체류 시간이라는 걸 받으실 거고,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받으실 거예요. 클릭률 뭐예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상품을 상단에 예를 들어 노출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얘를 몇 번 눌렀는가, 2번 눌렀나, 3번 눌렀나, 이런 식으로 클릭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체류 시간,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다 나갔는가, 뭐 10초, 뭐 100초, 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을 때 10초 있는 곳, 100초 있는 곳, 어떤 곳을 네이버에서 더 추천해 줄까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100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얼마나 구매를 많이 했는가, 결국은 판매 데이터겠죠. 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판매 데이터, 그러니까 클릭해서 판매.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릭하는 비율도 중요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높여야 돼요. 근데 이게 상품 하나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A라는 제품의 구매 전환율이 5%였어요. B라는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뭐 0.1%였어요. 뭐 C라는 상품의 구매 전환율이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토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상품 하나당 구매 전환율 5% 좋겠죠. 근데 A, B, C 상품 3개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로 간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율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 없잖아요. 하나는 5%지만 하나는 0.1, 하나는 0 이래버리면 구매 전환율이 높은 스토어일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들 대비 구매 전환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자동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제품 5,000개 올렸어요. 이미 5,000개에 해당하는 상품이 구매 전환율과 예를 들어서 뭐 수동으로 50개를 올렸어요. 50개 올라갔을 때 구매 전환율 똑같이 10개 팔렸다라고 하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당연히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구매 전환율 떨어지는 스토어, 얘는 구매 전환율 높은 스토어, 그럼 얘를 더 상위 노출시켜서 많이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이 노출돼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라는 가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올려야 돼요? 구매 전환율을 올려야 돼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그죠? 판매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 해결, 두 번째로는 클릭을 부르는 제목과 썸네일, 세 번째로는 고객의 리뷰를 활용하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판매하려는 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여행용 백팩이라는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고객들은 여행용 백팩을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게 고민이냐라고 하면 뭐 무겁고 불편해서 여행이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여행용 백팩이었다. 불만은 뭐라고요? 무겁고 불편하다. 여행이 힘들다.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백팩은 뭐 초경량 디자인으로 여행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넉넉한 수납 공간과 인체공학 디자인, 장시간 매도 편안해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여행이니까 갑작스레 비도 올 수 있잖아요.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행용 백팩을 판다라고 해서 백팩의 장점만 막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용 백팩을 사면서 이런 거를 불편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장들이 결국은 구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장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클릭을 부르는 제목과 썸네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썸네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이미지예요. 가장 대표되는 이미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누르고 싶어야죠. 조금 전에 여행용 백팩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경량을 강조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방 뒤쪽에 흐린 이미지로 깃털이 달려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백팩이 가벼운가 봐. 우리는 깃털하면 당연히 가벼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백팩 이미지 뒤쪽에 깃털이 달리는 그런 형상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백팩이 가벼운가 보다 해서 누르고 싶겠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명을 만드실 때 대부분 여행용 백팩, 몇 리터 뭐 이런 거 적으시잖아요. 블랙 이렇게 적는다고 보겠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여행의 불편함, 백팩이 무거워서 여행이 불편하다
요행이 힘들었다 라는 걸 제목에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가벼운 이런 단어를 넣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초경량 이런 것도 넣겠죠. 가벼운 여행용 초경량 백팩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품명 만드실 때 조금 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면 약간의 문장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여행이 가벼워지는 초경량 백팩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여행이 정말 가벼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문제 제기에서 정말 무거운 백팩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이 가벼워지는 초경량 백팩이래요. 한 번 더 눈이 가겠죠. 그러면 눌러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클릭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고객 리뷰의 활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객 리뷰를 활용하실 때 어떤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뷰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벤트 할 수 있을 거예요. 리뷰 작성 시 1000원 포인트 쿠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N포인트 주잖아요. 이때 리뷰를 처음에 적극적으로 받으시려면 그냥 좀 많은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추후에 포인트 금액을 낮추더라도 초반에는 포인트 리뷰를 많이 줘서 리뷰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사진, 영상 이런 리뷰들을 많이 받잖아요. 이럴 때 사진이나 영상 리뷰 남기고 추가 혜택 받기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리뷰만 받는 것보다 사진과 영상 리뷰는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 리뷰가 100원이었다 라고 하면 사진, 영상은 1000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뷰를 받는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리뷰를 활용하는 영역으로 간다 라고 하면 리뷰에 남겨진 다양한 고객들의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뷰에 대한 활용은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카더라겠죠. 사람들이 실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90%의 고객이 가볍다고 편하다고 답한 백팩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사람들이 90%가 가볍다고 말하고 편하다고 말을 했다고 한번 눈길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은 후기에 남겨진 것들 중에서 이 가방 덕분에 여행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런 후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상세 페이지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리뷰는 이 신뢰도라는 걸 정말 급격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 강조된 90%의 고객이 가볍다라고 말한 백팩이다 이 부분과 이 가방 덕분에 정말 여행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신뢰도가 상승된다. 그래서 구매로까지 이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이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눈길을 끄는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라. 썸네일은 깔끔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상화된 이미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깃털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제목에서도 이 제품의 특장점을 형용사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객의 리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리뷰를 받는 행동, 그죠?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리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라고 활용하는 것과 실제 고객들이 남겨준 리뷰들을 상세 페이지 적극적으로 써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정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SEO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매예요. 판매. 그러니까 네이버,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모든 몰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매라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상위로 올라간다고요? 절대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없어요. SEO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전략이지만 결국엔 판매가 핵심이고,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판매를 만들어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배운 전략들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온라인 판매, 스토어 판매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플러스 스토어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정리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